촛불행동 회원들의 총투표로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계획이 결정됩니다. 투표는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 촛불행동 정회원에게 투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총투표 참여로 총선 승리를 위한 촛불 국민의 결심을 보여주세요. 창당을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창당을 하겠다는 거냐 갑자기 또 지금에 와서는 이런 질문들이 있으십니다. 이거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권오혁, 김민웅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뒤에 얘기만 하자면 네. 이거 이제 오해를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배지를 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 이 네네. 표현을 우리는 잘 좀 새겨서 봐야 되는데 촛불행동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사람 더 배지 달게 해줘야지. 현재 같이 엉터리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배지를 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배지를 달아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런 정치를 우리는 깨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배지를 단다고 이제 속된 표현이죠, 말하자면. 네.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은 책임 있게 촛불 국민들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요구하고 기대했던 주권혁명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배지로 역할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면 네.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배지의 사유화가 아니라 배지의 촛불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 되겠군요. 아주 좋은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게 예. 늘어날수록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권 대표가 얘기를 해주셨으면 예. 좋겠는데 창당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소란스러웠잖아요. 국민주권정당 이번에 창당돼서 제가 가서 축사도 했는데. 그 아주 네, 논란이 많았죠. 네, 근데 그거는 유언비어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네,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모이는 곳에서의 촛불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정치 조직이죠. 네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민주적인 권리이기도 하고 좋은 것이고. 근데 촛불 행동은 그 자체 이번에 이 비례정당도 촛불 행동의 정당으로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촛불 행동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촛불 행동 현장에 민주당부터 시작을 해서 진보정당까지 또 소속되지 않는 분들까지 예. 또 신생정당까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그분들을 다 묶고 하나의 정당을 만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례한 짓이고 예. 또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비례정당이라는 차원에서 비례공간은 지금 열리는 공간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연합정치도 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공간이죠. 예. 현재 지금 민주당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병립형과 연동형에 대한 고민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비례공간을 국민의힘이 위성장대를 만들어서 마구마구 가져갈까 봐 이걸 못 가져가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 때문에 지금 이제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이와 같은 비례정당의 틀을 정치 공간으로 접근하는 그런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서로에게 유익한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우당 전략을 가지고 향후의 미래에 연합 정치를 하겠다. 그런다면은 너무나 좋은 일이 네.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촛불이 창당을 안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차원의 창당이고 목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네. 네. 예, 지금 뭐 질문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네네. 아까 드렸던 질문 먼저 답을 좀 해주시죠. 창당 안 한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하는 거냐? 저희가 몇 가지 이제 계기점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는 여러분들 10월 달인가요? 촛불 집회 때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함성을 외쳤어요. 싸워라, 싸워라. 예. 민주당에 요구하는 거죠. 국민들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가에 대한 그 민심의 목소리를 외쳤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9월 21일 날 이재명 대표 그 체포 동의안 가결될 때 네. 우리는 그 자리에 같이 싸웠어요. 우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그 가결 반대를 위해서 싸우고 나서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촛불 집회를 하면서 이제는 탄핵으로 총집중하겠다고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말이죠. 네네. 그러면서 그럼 탄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현실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탄핵이라는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것일까?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를 우선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질의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네, 답변을 한 국회의원 6명 그리고 탄핵에 즉각적인 동의를 하신 의원분이 4분 정도. 네. 이게 이제 현황이라는 겁니다. 국회 현황. 이런 구조에서 탄핵이 실제 가능할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범국민 항쟁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가지고 야당들이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네. 만들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실제 탄핵 가능한 국회를 만들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 네. 그래서 판단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토론안을 제기를 하는 거고 예. 다 준비를 해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이게 총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간담회를 이제 하면서 네. 제가 생각했던 예상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소속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의 권리당원, 또 진보당, 녹색당, 정의당 여기 소속돼 있는 분들도 우리 안에 다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도리어 적극적으로 비례정당 창당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다르네. 왜냐하면 자기 소속당과 부딪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몰랐던 거고 그날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모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저도 배웠어요. 첫째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총선에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총선에서는 정당만이 마이크를 갖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탄핵 정국을 지금 우리 권 대표가 이제 제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탄핵 정국을 만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총선 전에 탄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핵 얘기를 정치적으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를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의 촛불행동이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정당을 통해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역량을 네. 최대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이런 제약에 의해서 있던 역량도 발휘하기 쉽지 않을 텐데 총선 공간이 되면 정당의 마이크가 커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제가 몇 가지만 꼭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많은 질문이 계실 텐데 그 질문을 다 포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보면은 총선 공간을 촛불이 접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기존 정당에 그냥 내줄 수는 없다.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선되면 의회 내에 촛불 집회하는 거다. 이거 그냥 우리 포기하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속한 정당이 탄핵을 정면으로 내걸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건 모든 정당이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국민주권당은 건 거 아닌가요? 탄핵? 그렇죠. 원외에 그다음에 원외에 사회민주당도 탄핵 걸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창당 원외에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창당이 아직 안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보당, 원내 정당 정의당, 중에서요.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당, 예. 민주당 다 탄핵을 정면으로 안 걸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지 보완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지역구 위제 정당이 아니니까 비례정당이니까 기존 정당과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안을 이제 또 너무 내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줬으니까 좀 말씀드리기 좀 미안합니다만은 지진학생 운동은 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해보니까 법적 제한이 너무 많다. 예. 그다음에 그 일정한 지역구 출마는 비례정당에 대해서 정치적 위력이 미약하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이렇게 고민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하고 준비할 때에 제일 걱정했던 게 바로 이렇게 이분들 민주당 권리당원부터 해서 그 당에 소속해 있던 분들이 이런 이 전체 연대의 균열을 낼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설명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그 자기 입을 통해서 이런 논리와 실제 경험을 딱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간담회 토론회에서 사람들 생각이 딱 정리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토론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기존의 정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도리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정당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거는 정치 공간에서 훨씬 유용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셔서 제가 이 토론을 할 때에 이게 계속해서 잘못하면 이게 분열주의적으로 가서 촛불이 약해질 수 있을 텐데라는 우려가 현실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간담회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를 네.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전개 그 예상치는 이후에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촛불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지지 정당이 있거나 네. 소속 정당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윤석열 탄핵, 금융 그렇죠. 특검이라고 네. 하는 독재 타도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운동을 자기가 소속된 당이 나서주길 적극 바라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 어떻게 견인할 거냐. 아하. 내가 만약에 진보 정당이면 진보당이면 진보당이 그렇게 나서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민주당이 어떻게 그렇게 나서게 만들 것이냐. 이런 요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네. 힘을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촛불행동 회원들의 총투표로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계획이 결정됩니다. 투표는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 촛불행동 정회원에게 투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총투표 참여로 총선 승리를 위한 촛불 국민의 결심을 보여주세요.